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차이나 올드보이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야담 야설로 보는 찐 중국사 긴 열전의 주인공은 춘추 전국시대의 노예입니다.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난 남근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선사받았으나 그로 인해 인생이 대기대락, 즉 크게 성공했다 비극적으로 크게 망친 웃픈 스토리의 당사자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보내는 대단한 찬사 같지만 그래도 사람이 동물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오욕, 칠정을 모두 다 가진 동물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아마도 식욕과 성욕이 아닌가 싶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남녀를 분문하고 성욕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도 왜 있지 않습니까? 장장 1만 년에 이른다는 중국사도 크게 다를 까닭이 없습니다. 각설하고 춘추전국 말기 진나라 때의 인물인 노예는 이 성역과 관련한 방면에서는 진짜 역대급 인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사가 아닌 18사략 같은 정사의 기록을 봐도 그런 것 같네요. 우선 남근의 심볼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아름드리 무거운 오동나무로 만든 수레바퀴를 자신의 대물에 매단 채 빙빙 돌렸다고 하네요. 중국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과장법이 엄청나기는 하나 괜히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대단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게다가 멀쩡한 허우대 인물도 괜찮았을 뿐 아니라 그 방면의 힘도 출중했다고 하네요. 남자로서의 모든 걸 다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는 그걸로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아니, 인생을 즐겼습니다. 진나라 곳곳의 저자 거리에 나갔다 하면 여인들이 체면불구하고 어떻게 뭘 좀 해보려 그랬는지 줄을 섰다고 하네요. 이 소문은 나중 진시황이 되는 진나라의 왕 영정을 상국의 신분으로 보좌하고 있던 여부리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지금의 총리에 해당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는 당시 영정의 어머니인 태후 조희와 시쳇말로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있다고 해도 왕의 모후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으니 매일매일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외줄타기 하듯 위태로운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밤낮 없이 한 것은 너무 당연했습니다. 마침 그때 그는 노예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습니다. 노예를 자신의 대타로 내세우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실행에도 옮겼습니다. 즉각 그를 불러들여 수염을 몽땅 뽑아버린 다음 환관, 즉 내시로 위장시킨 채 조희에게 선을 보인 겁니다. 조희는 환호작약했습니다. 여부리와 노예 둘 모두 그랬겠죠. 이후 여부리는 조희가 노예와 마음껏 즐기도록 둘을 수도 함양에서 멀리 떨어진 옹의 한 궁으로 보냈습니다. 둘은 완전히 물 만난 고기들이 됐습니다. 정상적인 남녀가 이처럼 됐으니 다음 스토리는 뻔한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조희는 급기야 자신의 성 노예로 전락한 노예의 아들도 무려 둘이나 낳게 되죠. 이 정도에서 그쳤다면 둘의 로맨스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생각지도 않게 자신의 아들이 둘이나 생기자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간이 완전히 배 밖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영정을 죽이고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을 왕으로 세우려는 황당한 생각을 했으니까요. 기가 막힌 것은 조희가 그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닌가 싶네요. 아니,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사랑이라고 착각할 법한 성욕에 눈이 멀게 되면 진짜 이렇게 되는 모양이네요. 하기야 요즘 우스갯소리 중에도 여자가 한번 바람이 나면 집안의 냄비뚜껑, 소뚜껑까지 다 내다 팔아 남자에게 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려나 노예는 나름 머리를 대단히 굴렸습니다. 이리저리 병력을 끌어모으면서 진나라 조정의 내부 호응 세력도 일부 확보했다고 하네요. 드디어 기원전 238년 조희를 등에 업고 옥새를 위조한 것에 한껏 고무된 그는 반란을 결행합니다.
하지만 영정이 누굽니까? 나중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인 진나라를 건국한 대단한 군주 아닌가요? 결과는 정말 너무도 뻔했습니다. 노예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시쳇말로 개박살이 났습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를 길을 쓰고 오르려고 했던 노예의 말로는 비참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5마리의 말에 의해 몸이 찢기는 이른바 오마 분실을 당한 것이죠. 조각난 시체는 진나라 곳곳에 보내져 조리 돌림까지 당했고요. 부모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졸지에 천하의 반역자가 된 두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네요. 자루에 넣어져 몽둥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때 조희는 아들 영정에게 이복 동생들만 어떻게 살려주면 안 되겠느냐고 읍소했다고 하네요. 영정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행실을 하고도 아들에게 뻔뻔한 부탁을 할 수 있느냐였죠. 그래도 조이의 신세는 좀 나았습니다. 냉궁에 유폐되는 처지가 되기는 했으나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황당한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겼다 엄청난 피를 불러오게 만든 당사자라고 해도 좋았을 여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로서는 다행히 당장 화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국에서 파면된 후 자신의 봉지인 하남으로 쫓겨나는 운명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어 1년 후 영정이 보낸 편지를 받고 독약을 먹고 자살합니다. 자신을 구구절절히 비판하는 글을 읽고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때문이었겠죠. 세상에 만약은 없습니다. 그래도 만약 노예의 반란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진시황은 중국사에 제대로 이름조차 올리지 못한 채 역사에서 지워졌을 겁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도 더 오래 갔을지 모르죠. 하지만 하늘은 분수를 모르고 날뛴 노예의 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로 보면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분수를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진짜 불후의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부탁합니다.